어머님의 사연이기도 해요. 예. 저희 어머님이 불면증을 엄청 오래 앓고 계시거든요. 예. 그래서 저한테 몇 번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서야 예. 좀 사연이 밀려서 예.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. 어머님 저한테 항상 너 때문에 네가 말 안 들어서 그렇다. 불면증 원인이 뭔지 그리고 정말 저희 어머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. 약도 지금 많이 드시고 근데 약을 항상 먹기 싫어하시고 비용 가도 효과 별로 없는 것 같다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정신과 가면은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.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불면의 정의부터 설명을 드리면 불면이 무조건 잠을 오늘 좀 설친 것 같다 라고 한다고 다 불면은 아니거든요. 저희가 보통 정상 수면은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보고 그거보다 못 미친 걸 잠이 부족하다고 하고요. 불면도 종류가 있어요. 첫 번째 일단 잠이 드는 게 힘든 불면이 있고요. 잠들기는 잘 드시는데 중간중간 깨는 술 먹으면 그렇더라고요. 네, 그런 경우도 있고 잠도 잘 자고 깨지도 않은데 새벽 4, 5시만 되면 눈 떠져서 너무 일찍 일어나. 예, 그런 불면 보통 3가지인데 각자 하나씩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요 3가지가 복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불면 증세가 주 3회 그리고 3개월 이상 그리고 내가 야근이 있어서 아니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잠을 잘 만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는데 못 자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예를 들어 다음날 출근하기 힘들고 공부하기 힘든 이런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가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하고 수면장애라고 하고요. 보통 인구의 한 30% 이상은 한 번씩 저도 한 번씩 불면증 그러니까 가끔 예. 못 잘 때는 있으니까. 그러니까. 걱정 막 다음날 시험인데 빨리 자야 되는데 그렇죠. 오히려 그러면 더 잠이 안 오는. 잠이 안 와요. 맞아요. 그럴 때. 일단은 불면증 환자분이 외래에 오시면 불면의 원인에 대해서 일단 한번 봐요. 예를 들어 해외여행 갔다 와서 잠을 못 잤어요. 그러면 사실은 그건 시차 적응 문제니까 이제 금방 좋아지실 거고 또 아마 두 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코골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갑상선 항진증이 있으면 혹시 불면을 일으킬 만한 정신과 외적인 질환이 갖고 계신 게 아닌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만약에 갑상선 항진증 때문에 좀 불면을 못 주무신다 그러면 그쪽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우울증 때문에 불면이다 하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코골이 쪽 문제면 코골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근데 어떤 정확한 그런 원인들이 특별한 게 없는데 있는 경우는 저희가 환자분들께 수면 위생 교육이라는 걸 해요. 잠자리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수면 위생을 좀 개선시킨다. 우리가 생각보다 잠을 방해하는 버릇들이 많이 있어요. 어떤 게 있을까요? 스마트폰. 그렇죠. 저는 요거는 누구나 근데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요새 사람들은 뭐 유튜브 밤에 자기 전에 인스타, 페이스북 다 보죠. 그러면 뇌 송가체라는 부분에서 밤에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서 수면을 도와주거든요. 낮에 햇빛을 받으면 이 멜라토닌이 밤에 생성되는데 밤에 이런 인공 조명을 받으면 수면을 못 취하는 거예요. 저도 불면으로 고생한 적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그냥 최대한 멀리 두고 그냥 침대에 누워요. 알람 울려야 되는데 알람은 소리가 들리니까 멀리서 내가 손에 안 닿게 하고 만약에 누웠어요. 스마트폰도 멀리 하고 근데 잠이 안 와. 1시간, 2시간, 3시간 지났는데 그럼 진짜 후달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그럼 좋을 것 같아요? 전 아예 그냥 그럴 때는 1시간 동안 잠 안 오면 그냥 일어나요. 일어나요.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. 잠이 안 오면 나와 있어야 돼요. 그냥 일어나요. 거기서 나와요? 나와요. 왜냐면 침대는 항상 잠자는 곳으로 인식이 돼야 돼요. 우리 뇌가. 근데 가끔 침대에서 책 보시는 분, TV 보시는 분, 노트북 하는 분, 침대에서 뭐 먹는 분도 있잖아요. 그리고 낮에 잠깐 침대에서 누워서 책 보거나 엎드려서 책 보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럼 우리 이제 뇌가 조건화돼서 침대는 보통 잠잘 때만 들어가서 조건화 반응처럼 쓱 베개만 베면 누워서 잠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뇌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야. 잠자는 곳이 아니구나. 여기서는 책 보고 저희 그 집사람은 TV 보는 곳, 먹는 곳, 잠자는 곳 다 침대에서 하세요? 네. 그럴 수 있죠. 저도 왠지 우리 침대만 누우면 그러면 TV 보고 싶고 그러니까 먹고 싶고 그렇게 내가 좀 각성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자기도 잘 자요. 그럼 뭐 괜찮죠. 그래서 사는 건가요? 침대에 누워 계셨다가 잠이 안 오면 거기 계속 누워 있으면 각성이 되기 때문에 나와 계시다가 잠이 올 때 다시 들어가서 잠을 취하라고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고요. 또 나와서 TV를 보는 분이 있어요. 그러면 깨요. 재밌어서.
그러면 닥터 프렌즈 보는 재미고. 닥터 프렌즈 보거나 옛날 영화 갑자기 또 뭐 2시간짜리. 2시간짜리 나면서. 하면 재밌다 또 한 거 또 보면 또 각성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저희는 이제 보통 너무 밝지 않은 불에서 책이나 신문 보라고 말씀드려요. 영어로 된 거. 뭐 그러시면 더 좋죠. 그러면 그때 졸리면 들어가서 잠을 자면 좋아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전날 또 잘 자든 못 자든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게 불면증 치료에도 또 도움이 돼요. 전날 3시에 잤어도? 예, 3시에 잤어도 전날 4시에 잤어도? 예. 그러면 그 네. 4시에 자서 한 6시에 일어난 다음에 2시간 그쵸. 자고 그냥 하루 동안 생활을 해요? 그날은 좀 힘드시겠죠? 그럼 근데 더 잘 자긴 하겠네요. 그렇죠. 힘들어가지고. 가끔 병원에 몇 년간 못 주무셨다고 막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수면 박탈이라고 해서 한 2, 3일을 안 재우면 코 골면서 잘 주무세요. 왜냐면 며칠 동안 안 자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게 되거든요. 잠이 안 오면 물론 되게 힘들고 내일 또 일어나서 내가 회사에 가야 되는데 지금 벌써 3시다 4시다 계속 시계 보는 것도 좋지 않은 습관이고 가급적이면 일어나서 활동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가져가면 물론 그날은 힘드시겠지만 그 다음날 다다음 날에 꿀잠을 위해서 그런 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아침에 햇빛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수면을 도와주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밤에 생성이 되거든요. 가급적이면 운동을 할 때 아침 운동하면 좋다라고 해요. 카페인이나 야식 피하고 너무 밤에 격렬한 운동 같은 거 하면 몸에 톤이 좀 올라가서 수면을 취하기 힘드시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술은 어때요? 술 마신 날 좀 어때요? 옛날에는 술을 마시면 진짜 그냥 정신을 잃고 잤었는데 예. 요새는 오히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안 올 때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깨요. 저는 많이 마시면은 무조건 잠드는데 예. 중간에 깨요. 그쵸. 머리가 아파서. 술은 인면을 좀 도울 수는 있어요. 저희가 이제 수면 환자분들 대상으로 뇌파 검사를 해보면 본인은 좀 잘 잤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을 줄이고 얕은 잠 위주의 수면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. 술에 너무 의존하면은 결국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오히려 만성불면으로 좀 일으킬 수 있으니까 조심하면 좋으실 것 이게 같아요. 잠 안 온다고 그러면 밤에 이렇게 한 잔씩 하시는 거는 좋지 건 않죠. 아니에요. 예, 아니다. 좋지 않습니다. 약은 어때요? 약? 저희도 이제 불면 환자분들 오시면 이 수면 위생 교육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립니다. 그렇지만 너무 이제 그걸로 괴롭고 힘드시면 단기간으로 수면제 처방을 하기도 하거든요. 사실 저도 뭐 잠 안 올 때 수면제 몇 번 먹어보고 했는데 굉장히 또 효과는 좋잖아요. 근데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 먹기 싫다고 버티다가 2, 3시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다음날 그럼 다음날 지장이 다음날 지장이 있고 또 아침에 늦게까지 자면 결국은 리듬이 깨져서 그 다음날 생활이나 그 다음 수면에도 방해되거든요. 저희가 수면제를 좀 처방을 할 때 드리는 말씀은 본인이 일어나고 싶은 시간 7시간에서 8시간 전에 복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럼 뭐 보통 7시, 6시쯤에 일어난다고 하면 전날 12시나 11시쯤에 복용하시고 가급적이면 복용 시간도 좀 일정하게 가져가라 하고 처방대로 드시고 그거 이상으로 막 과잉적으로 복용을 안 하신다면 그렇게 수면제에 아주 의존되고 중독될 가능성은 사실 낮고 왜냐면 정신과 의사들은 알코올 중독, 도박 중독 이런 걸 다 정신과에서 보잖아요. 근데 정신과 의사가 처방하는 수면제는 그런 부분도 다 생각하고 처방을 하기 때문에 약에 대한 중독을 이미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죠.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 제발. 그쵸. 그렇지만 가장 좋은 건 수면 위생 교육이 같이 되면서 약물 처방하고 나중에는 그런 약도 서서히 줄여가면서 가장 좋은 거는 약 없이 잘 자고 그러면 너무 건강한 거잖아요.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진짜 같아요. 그런 거 같아요.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 보다가 자겠다고 수면제 먹으면 안 고쳐질 것 같거든요. 사실 그렇죠. 머리가 혼란스러워. 자극을 주다가 예, 갑자기 예. 날 재우려고 그렇죠. 네. 수면이 굉장히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신체 질환이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니까 수면 위생 교육 되게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면 그때는 한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머님께 꼭 이 영상을 네. 보여주셨으면 팁이 네, 될것 통화하자고 같아요. 할 수도 있어요. 저랑 뭐 언제든 예. 알려주나요? 예, 당연히 어머님께는 예, 친절하니까 예. 알겠습니다. 어쨌든 감사합니다. 예. 네.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더 흥미롭고 재미있고 건강에 유익한 영상들도 있고요. 그리고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영상들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